패션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재미있고 독특하게 풀어가는 시간. 김홍기 작가의 옷장 속 인문학 이야기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강의해 주실 명강사 김홍기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함께 공부할 수진 씨, 인영 씨, 원구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이 패션에도 기독교적인 윤리, 가치관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네. 네. 기독교적인 윤리 이런 거에서 오늘은 성가 가운 같은 옷을 입고 왠지 성가대가 오셨어요. 예. 노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 사실 좀 지루했죠. 사실 아니에요. 너무 다행인 재밌었어요. 거죠. 네. 괜히 이러면서 좋은 호의를 그러게. 끌어내려고. 일부러 디스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번 이제 저희 4회차에서는 좀 더 럭셔리란 거야 뭔가. 사실은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한 회차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4회차는 드디어 옷장 속 인문학의 4번째 시간은요. 바로.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단어, 바로? 진짜 많이 들었던 단어에 네. 대한 어원을 제대로 짚어봅니다. 네. 우리 시크란 단어 진짜 많이 썼죠. 네. 그럼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미 무심한 듯 시크하게 네. 이런 말은 썼는데 네. 그러면서도 시크가 뭔데요? 무슨 뜻인가요? 우리 박 집사님. 시크.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시크의 제가 뜻이 생각하는 걸요. 약간 뭐 무심하면서 그러면서 도도한. 도도한. 저도 오케이. 도도하면서 멋진 느낌. 도도하면서 멋진. 자, 우리 인영 씨. 저는 좀 뭔가 무표정의 아무 행동도 없는 그런 모습? 맞나요? 왠지, 아니, 각자가 한번 던져보시죠. 자, 우리 원구 씨.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질문을 하다가 막 원구 씨가 그랬어요. 패션에 대해서 묻지면 하나도 모른다고. 이런 게 시크 아닐까요? 그냥? 이거 좋다. 네, 그래요. 맞아요. 각자가 지금 던진 시크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도함이라든가 이제 주로 이런 개념들. 네. 그리고 여기는 막 도도하고 멋진. 뭐 사실 우리가 시크하다라는 말, 패션 잡지를 읽을 때건 뭐 인터넷 기사를 볼 때든 정말 많이 만나는 말이에요. 너무 많이 시크하니까 네. 정말 시크해져요. 시크. 그래서 나는 그 CHIC의 이 시크가 영어의 SICK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시크해져. 언어의 유의 정말. 그렇죠. 요거 아직 이거 좀 안 먹혔죠. 괜찮았어요. 칭찬해.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뭔가 시크한 걸 발견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 중요한 건데 이게 너무 과잉이 되는 거 이것도 좀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더 재밌는 거 유독 왜 이 시크라는 단어 앞에는 왜 코리아나 뭐 혹은 뭐 독일 뭐 다른 수많은 나라를 빼놓고 왜 꼭 프랑스가 붙을까요? 맞아. 왜 프렌치 시크는 당연한 말인 건가? 왜 맨날 어떤 사람이 옷차림을 보면 정말 프렌치 시크가 느껴지는 뭐 맨날 이런 식의 말들이 네.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원인 요걸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그러게. 공부해보는 코리아 시간이에요. 시크는 좀 뭐 어색하네요. 한복을 입고 한번 보면 왠지 이런 게 왜 안 먹힐까? 그럼 도대체 유독 이 시크라고 하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멋스러운 이 말, 네. 이 앞에 유독 다른 나라보다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당연한 듯 자리하게 됐던 실제 배경은 이유가 이유는 있군요. 뭘까? 네. 왜 사람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걸까? 네. 아무 저항도 없이. 그래서 항상 이거 하면 또 떠오르는 프랑스 명품들이 떠오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당연하다고 느껴질까? 여기에 대한 원인. 그 배후가 뭘까? 요거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과연 럭셔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낼 거예요.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네. 어떤 분 나오셨다, 그죠? 누군가요? 루이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죠? 머리부터 정말 발끝까지 항상 한 이슈였습니다. 이분은 걸어 다니는 게 그냥 이슈예요. 다만 키가 좀 이제 한 169. 좀 작아. 그래서 항상 여기 보이시는 이 빨간색 요 힐을 격하게 애정합니다. 이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런 왕들이 정말 죽고 나서 남기는 유품들 있잖아요. 네. 그 재고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옷장에 몇 개의 코트를 남겼을까? 혹은 몇 켤레의 구두를 남겼을까? 같죠. 700켤레 이상 남기셨습니다. 와. 섹스 앤 더 시티라는 드라마 아시죠? 네. 거기에 하이힐 좋아하는 우리 인형 씨 닮은 이렇게 하면 좀 찌르네. 아이 그 주인공처럼 예쁘다는 뜻이죠. 그 주인공보다 더해 격하게 하이힐을 사랑했었던 한 군주에 대한 모습입니다. 매일 갈아 신어도 2년은 신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구두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두 한 켤레를 만드는데 장인들이 달라붙어서 만들면 보통 3개월, 4개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장인들이 그걸 만들어내느라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힐을 신고 있는 이 왕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이 그림을 꼼꼼하게 보죠. 이 그림을 보면 일단 다리 하나를 빼줍니다. 네. 포즈. 살짝 포즈를 취하고 있죠. 요 포즈는 안타깝게도 이 루이 14세의 독창적 포즈는 아니었습니다. 요 포즈는 바로 이 따라쟁이 어쩜 좋아요. 영국의 찰스 1세 의 초상화를 그대로 따라하는 포즈였었죠. 그 이후부터 문제는 이 그림 이후부터 이 왕들의 초상화는 유독 이 서서 찍는 이 전신 초상화의 기본 자세처럼 네. 자리 잡게 됐다. 뭐 이 정도는 그냥 재밌는 미담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런 포즈가 키도 커 보이고 또 맞아요.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서서 있어야지 그렇죠. 날씬해 보이는 네. 포즈잖아요. 우리 옷장갑도- 요것도 사선으로 서게 되는 거, 네. 요 포즈. 하면 우리 또 떠오르는 거 뭐 있나요? 1980년대, 90년대 우리 또 미스 코리아. 네, 맞아요. 미스 미스 코리아. 네. 나와가지고 서게 되면서 항상 1등 하신 분이 그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명동 마샬 미용실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네. 머리 스타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예, 보이니까. 머리 부풀려야 역시 돼. 대단하다. 네. 이 머리가요, 알롱주 스타일이라고 해서 일명 사자머리 스타일이라는 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작아 보이게 작아 보이죠.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키도 커 보입니다. 근데 가발이 좀 무겁습니다. 3kg. 전두 가발입니다. 예, 페릭 알롱제라는 그 이름의 가발, 전두 가발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썼죠. 사자머리예요. 저희 왜 미스코리아들 네. 예전에 사자머리 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왕의 패션을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패션을 알아야 왜 프렌치 시크가 됐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자, 이 그림을 보면 한 가지 독특한 게요. 이 입고 있는 이 가운이 있잖아요. 네. 네. 이 왕만이 걸치는 가운인데 그냥 조용히 입을 일이지 왜 안은 왜 까 뒤집어가지고 네? 이렇게 안감이 보이게 네. 보이시죠? 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안에 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게 에르민이라고 하는 흰색 단비털이었습니다. 교황하고 왕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내가 직급은 낮지만 돈은 있거든 해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혼날. 입을 수는 있어요. 단 걸리면 단두대인가요? 예, 뭐 단두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곤장을 맞았어요. 아이고. 진짜 혼나네. 그래서 각 계층별로 사용할 수 있는 옷의 소재라고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급에 맞는 것만 사용해야지 그 이상의 것을 내가 돈이 좀 있다고 그걸 쓰게 되면 이제 패션 경찰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잡아요. 그래가지고 군장도 떼고 영국에서는 그 도시로 들어오는 성문을 하루에 5번씩 예,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옷 검사하고도 했지만 그런다고 못 입을 우리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피해가면서 입었답니다. 흔히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어떤 한 계층에 맞는 허락되는 소재만
입게끔 하는 거. 그래서 각 계급에 맞는 사치를 규정한다. 그래서 사치 금지령이라는 게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법이었었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저 왕만이 할 수 있었던 흰색 담비. 그 중에서도 요 땡땡이. 도트가 바로 보이시죠? 네. 이거 있는 건 아주 귀해서 이건 정말 왕만이. 왕의 권력의 순수함을. 그래서 백색 단비털을 가장 최상의 재료로 써서 저 왕의 가운에 안감으로 썼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릴 때가 67세인가 그렇습니다. 네. 옛날 기준으로 쳐도 나이가 꽤 되셨는데 네. 다리를 한번 보시면 빡세하네요. 이건 뭐 거의 아이돌 다리예요. 스타킹 신으신 거. 그렇죠. 압박 스타킹 아니에요? 맞아요. 아바스타킹 신었죠. 그렇죠. 여기까지 여기 지금 약간 색깔 다르죠. 네네네. 요거는 각반이라고 해서 네. 스타킹을 하고 그걸 이제 흘러내리지 않게끔 이렇게 끈으로 묶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뒤에 보이던 요 위에 보이는 레이스로 되어 있는 네. 거는 반바지예요. 옛날 남자들이 지금 우리 뭐 여성분들한테 노출이 심하지 않니? 미니스커트 너무 좀 뭐 이상하게 왜 다른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은 건 그렇게 좋아하면서 본인 연인이 입는 건 그렇게 싫어하는 남자들의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랬죠. 안 제가- 그래? 예? 안 그래? 난 안 그래. 저 와이프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보면 이상하게 이 르네상스부터요. 오히려 남자들이 짧은 바지들 정말 여기까지 오는 그런 바지들 쫙 달라붙은 바지들이요. 저거 레깅스 아니에요? 예, 거의 지금 레깅스에 네. 가까워요. 레깅스 같아요. 예, 이래서 여기 실크로 짠 것도 있고 주로 왕들은 실크로 입었겠죠. 나머지 밑에 직급으로 가게 되면 주로 양모로 되어 있는 네. 것들을 이제 영국산 이런 스타킹들을 많이 입었습니다. 세상에. 여기서 더 재밌는 거 제가 이 다리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67세 할아버지가 그럼 매일매일 몸 관리를 하신 건가? 퍼스널 트레이닝을 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리가 예쁠 수가 있을까? 네. 우리가 궁금하죠. 네. 실제 다리가 아닙니다. 오? 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때 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왕은 두 개의 몸을 갖는다. 그래서 이 상체는 실제 모습을 그립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실제 모습을 보면 나이가 드신 게 티가 나죠. 이게 네. 벌써 이제 이런 데가 팔자주름도 생기고 저도 요즘 요거 팔자주름 막아주는 팩도 좀 하는데 효과 좀 없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이때만 해도 이 그림을 그릴 때만 해도 루이 14세가요. 이게 많이 이 치아가 빠져가지고 이것도 좀 더 많이 죽어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실제 이런 형색인데 다리를 보세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리가 미끈하냐. 네. 이건 청년의 다리를 그냥 붙여서 그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왕권이 왕의 권력이 지상 위에 항상 저 청년의 다리처럼 튼튼하게 기대어 서 있는 그런 어떤 정신을 그리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요 손에 쥐고 있는 요거 있죠. 네. 지팡이? 이게 이제 지팡이라고도 하고 왕권의 상징입니다. 홀이라고 합니다. 홀. 이제 영어로 셉터라고 하는데요. 이제 지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어떤 그 왕의 권리 그것을 이제 하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다. 뭐 이런 걸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옷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가볼까요? 이제 이건 아까 공부했죠. 제가 좀 큰 화면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흰색 단비털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겠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 소매를 구성하고 있는 이 부분, 이 레이스입니다. 네. 이 레이스가 원래는 베네치아와 이 당시에 벨기에에서 나오는 레이스가 가장 최고의 레이스였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패션 산업들을 다 육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각 나라마다 그 강점들이 있었어요. 영국은 모직물, 이탈리아는 벨벳, 네. 뭐 실크의 아주 강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프랑스는 패션 산업은 원래 루이 14세 그 이전에는 힘이 좀 약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프랑스 돈이 안 나가고 우리 거를 수출할 수 있을까? 네. 이걸 고민했죠. 그러면서 국내 패션 산업들을 막 키우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레이스예요. 프랑스의 알롱주라는 지역에서
알랑송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 요 레이스를 만들어가지고 대단히의 그 단지 같은 걸 만듭니다. 이걸 흔히 알랑송 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굉장히 새로운 걸 보듯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네. 알랑송 레이스가 쓰여지는 곳이 있어요.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네, 거기에 쓰여지는 최고가 레이스가 알랑송 레이스예요. 현재도 최고가의 레이스예요. 네. 그것들을 이때 개발을 해서 이때 사용을 했습니다. 메이드 인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런 거. 원래 이런 게 이 스타킹을 잘 만들고 주력 수출하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프랑스에서 자체적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네. 이 목에 걸고 있는 이거요. 이 레이스 같죠? 이 레이스를 네. 가지고 일종의 오늘날 남자들의 넥타이의 원형이 됐던 것입니다. 스타인커크라고 하는 뭐 이름은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것도 원래는 벨기에가 주력 상품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프랑스에서 만들게 합니다. 결국 이제 다 떼어내고 설명을 해보면 루이 14세의 모든 옷차림 속에 들어가는 패션 디테일들이 다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냐? 메이드 인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자국의 상품으로만 옷을 다 네. 입은 겁니다. 그렇게 프랑스의 패션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루이 14세가 나름 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알랑송 레이스 아까 전에 얘기한 화려하죠. 네. 근데 저런 것들을 네. 그 당시에 교회에도 입고 갈 수 있었나요? 이런 소매 부분의 레이스들은 당연하죠. 네, 왕은. 아, 왕만? 아니, 물론 최상급의 이제 이 귀족들도 어느 정도 허락은 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치금지령에 의해서 네. 이런 그 똑같은 동일 소재여도 그 길이가 짧냐, 기냐 이런 차이들, 스타일링의 차이들이 미세하게 있겠죠. 자, 우리 또 루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힐 한번 들어가 예쁘다. 주실게요. 요 빨강색 힐이라고 하죠. 네. 흔히 이제 이 딸롱 루즈라고 해서 빨강색 힐입니다. 요새 저런 거 유행인데. 네, 힐만 맞아요. 다른 색깔. 정말요? 맞아요. 네. 그렇죠. 배색으로 되어 네. 있는 거 주로 많이 하죠. 여기 요 빨간색 리본 달아주셨고요. 어. 요거 중요한 건 요 당시 남자들의 구두에 빼놓을 수 없었던 디테일이 요 버클입니다. 버클인데 버클이 좀 비싸요. 네. 왜?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가격이 비싼데 이런 구두들도 어디 거? 메이드 인 프랑스. 그래서 메이드 인 프랑스의 패션 산업들 각 분야들이 서로 묶어서 굉장히 서로 기술 발전들을 할 수 있게끔 격려하고 또 고무했었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루이 14세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프랑스 명품들을 보는 시선이 이중적이죠. 네. 겉으로 속으로는 너무 좋은데 또 너무 티내면 욕먹을까 무심한 척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제품이 좋은 건 사실은 이미 이때 이런 기틀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루이 14세를 맨날 농담 삼아 제가 패셔니스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대가 되면 이미 예술과 상업의 협업, 콜라보가 이루어졌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제품들이 보게 되면 화려함에 극을 달리는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드디어 이 시대가 되면 유행, 아까 우리 이제 얘기했던 저 트렌드죠. 취향, 개인의 끌리는 바대로 갖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경제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미 이 시대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신들이 와인, 액세서리, 보석 디자인, 가구, 요리, 미용 이런 데까지 다 퍼지게 되는 거죠. 이 루이 14세가 그렇게 해서 오늘날 그 당시에 유럽의 모든 나라의 여인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파리. 맞아요. 파리 된다. 파리지행이라고 그러죠. 로마. 아. 이런 것들을 이미 이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여인이라면 파리에 가야 한다. 파리 너는 자유다. 뭐 이런 이런 멘트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왜? 루이 14세가 정말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 루이 14세를 위해서 물품들을 만들고 있는 공방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림이 조금 흐릿하죠. 네. 이거는 그림이 아니고요. 타피스
타피스트리라고 그래서 그 실로 저희 왜 걸개 그림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카페지요. 그런 겁니다. 이걸로 이렇게 그거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유체로 그린 것처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다양한 물품들을 만들고 있는 장인들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고블랭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타피스트리를 만들던 한 가문의 이름입니다. 이 공방에다가 이제 많은 기술자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내어놓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줬죠. 그러니까 기술의 장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기술들을 다 흡수하면서 멋있는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됐죠. 루이 14세예요. 키가 실제 스텝보다 컸는지는 모르겠어요. 작게 그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 하나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서 멋있다. 이런 왕이다 보니 남자들 옷차림 하나하나에도 드레스 코드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가해졌죠. 그래서 이 아비달라 프랑세즈라 그래서 이게 뭐 불안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프랑스의 옷이란 뜻입니다. 궁정복입니다. 궁정에 올 때는 적어도 입고 오세요. 이렇게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전면에 화려한 자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자세히 보시면 남자분들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큐럽 바지 입고 있죠. 네. 치마 바지 입고 있고 베스트 입었습니다. 조끼 입었고 이 위에 오늘날의 재킷 코트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쥐스타코르라는 걸 입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 남자들의 쓰리피스 정장의 원형이에요. 원형. 여기에서 발전이 돼 온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레이스며 이 단추들 있죠. 네. 이 당시에 남자들의 최고의 패션 품목이 뭐였냐면 남자들은 의외로 멋을 낼 만한 장식품을 하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혹시 뭐 이렇게 남자 액세서리 같은 거 혹시 원구 씨 하나요? 남자들은 대부분의 손목시계가 거의 대체가 되고 있죠. 액세서리로. 그렇죠. 네. 근데 왜 팔찌나. 본인 시계도 싫어? 그래서 안 살이 쪄서 맞지 않아요. 맞지를 않아서 전에 샀는 게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들은 시계 이 정도 빼면 액세서리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시대는 마찬가지였어요. 이때의 남자들은 자 손목시계 대신 무엇에 목숨을 걸었느냐. 진짜 사실 말이 그렇지 남자 손목시계 얼마 비쌉니까? 네. 명품 맞아요. 시계들은. 네. 이거 뭐 집 한 채 값이거든요. 어떤 거는. 그런데 바로 이 단추입니다. 이 단추를 섬세하게 만들어서 다는 게 남자 패션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각종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유리로 만들기도 하고요. 저희들 왜 치아 아플 때 네. 왜 충치 나면 긁어내고 레진이라는 걸 씌우잖아요. 네. 이때도 있어요. 이 단추 표면 위에다가 벌레를 놓고요. 그 위에 레진을 입혀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살아있는 이 벌레가 막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런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 독특하죠.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을까 할 정도로 털어주지 않을까요? 알몸에 벌레 묻었다, 얘. 그렇죠. 이런 단추들을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달고 입고도 했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이런 다양한 자수들을 하는 데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굉장히 고가의 옷들이었습니다. 이런 걸 입고 있는 남자들이 자기가 입고 싶어서 입었다기보다 왕이 시켜서요. 그럼 뭐 왕이 시킨다고 줏대 없이 다 입나요? 그게 아니라 왕한테 잘 보여야 떨어지는 게 많은 겁니다. 일단 좋은 직위도 일단 살아가는데 보조금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 시대는 여러분들 루이 14세의 시대는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오늘날 현대 패션의 모든 원형들이 만들어진 시대라고 봐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설마 이런 게 있었겠어요? 하고 하는 것들이 이미 다 있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옷만 잘 입는다고 멋져지지 않죠. 일단 머리 받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저도 요즘 머리가 많이 빠져서 고민인데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뭐 중요한 행사나 이런 거 만나러 갈 때 우리 또 좋은 미장원 원장님한테 머리하러 가시잖아요. 네. 이게 실제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가 되면 이미 여성 전문 헤어드레서가 탄생을 합니다. 이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이때도 소수여서 네. 예약이 찼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해야 돼. 하고 행사에 가야 되는데 예약이 꽉 차서 어찌할 바가 없어. 심지어 납치를 하기도 해요. 이때도 경쟁이 이만큼 셌었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런 시대였어요. 1670년대가 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패션쇼를 보시면 봄, 여름, 네.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눠 있죠. SS. 그렇죠. FW. 언제부턴가 플라치동이라는 말이 SSFW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옷을 입는 시즌이라는 게 계절에 따라 이 옷을 더 많이 입고 만들어낼 수 있게끔 저 시즌 개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고 공표했던 것도 루이 14세였어요. 네. 이렇게 패션 산업을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패션 퀸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났다 그러는데 이 패션 퀸이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왜 인스타그램에 데일리룩 하나 찍어서 올렸는데 좋아요 버튼이 그냥 수만 개씩 올라가는 네. 그런 여자 멋쟁이들 있잖아요. 네. 누군가 그걸 보고 옷을 따라 입고 싶어 하고 그대로 실제로 따라 입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패션 퀸들이요. 여성들로 하여금 역할 모델이 되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멋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더 막 이렇게 격려하고 더 입어 할 수 있게끔 또 밀어준 사람도 루이 14세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 한 개인의 옷차림. 이 한 벌, 두 벌, 세 벌. 지금 이렇게 딱 세 개 입고 있는데 이거에 더하기가 곧 우리의 옷차림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어떤 나만의 개성. 똑같이 코트 재킷을 입어도 뭔가 다르게 연출을 하고 포즈를 취하고요. 제스처를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한 개인의 개성이 오롯하게 다 응축이 되어 있는 룩이라고 하죠. 전지현 룩.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개념도 이미 이때 다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의복 구매율이 남자를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성분들이 더 많이 남자들보다 옷을 이제 사는 시대가 됐고 패션 액세서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초점을 받게 됐죠. 자, 그런 가운데 나오는 또 이런 화려한 옷차림. 근데 요거는 나이트 가운입니다. 저게요? 예, 요건 밤에 입는 겁니다. 근데 밤에 입으시는데 일단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성경적인 얘기 좀 하고 넘어가죠. 이 부분 한번 보시죠. 너무 깊게 파여 있어요. 너무 파였네요. 데코르테라고 하죠. 깊게 네. 가슴선을 파는 거예요. 근데 깊게 가슴선을 파는 게 이제 드디어 이 루이 14세부터 본격적으로 궁정에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 옷은요, 그냥 나이트 가운입니다. 바깥으로 나갈 때 입지는 않고 거의 실내에서 이게 좀 고혹적으로 입기 위해서 이제 한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 언니 머리를 한번 보시면 머리가 굉장히 풍성하다, 그죠? 네. 곱게 컬을 두어서 가운데 이렇게 5대 5. 가리마 했고 5대 5 가운데로 가리마. 해서 풍성하게 이렇게 머리가 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머리가 풍성한 게요. 가짜 머리를 붙여가지고, 예, 저희 붙이잖아요. 네, 붙임머리 머리 요즘에 많이 붙임머리 하죠. 하죠. 네네네. 그렇죠. 그 붙임머리들을 한 모습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 모습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그래도 나이트 가운답게 그 안에 콜셋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뚝 떨어지는. 오늘날로 치면 라운지웨어의 원형인 거죠. 이때 이미 이제 태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이야,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 이 오똑한 메이크업, 오똑한 코며 저 눈빛이며, 찰스 2세의 후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루이 14세를 위한 스파이이기도 했었던 그런 여인이었었죠. 많은 정보들을 넘기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슴선이 많이 패여있는 옷을 사람들은 이중의 심리를 갖고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살짝 패여서 나를 좀 더 에로틱하게 보이고 싶은 심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가면 욕을 먹는다 그러죠. 네. 그렇죠. 욕을 되게 먹죠. 그렇게 해서 나온 패션 품목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과 관련 없이, 자, 우리 한 장의 그림으로 네. 이제 한번 좀 더 정교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이 여자는 하프를 든 자화상이랬죠. 하프를 연주하는 자화상 뭐 이래도 될 겁니다. 로즈 아델라이드 디크레라는 여자입니다. 자기가 그린 거예요. 실제 작가였고 화가였었고 하피스트, 음악 연주가이기도 했고 작곡도 했습니다. 진짜 그 시대로 치면 정말 굉장히 다재다능했었던 그런 여성분이죠. 그죠? 지금 근데 이 여자분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스트라이프 패턴이 눈에 보이시나요? 그죠? 스트라이프 옷인데 너무너무 예쁘죠. 근데 여기서 더 자세히 보시면 가슴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슴이 깊게 패여 있으니까 요 깊게 패여 있는 거를 요 가슴이 좀 약간 민망하니까 요거를 이제 좀 살짝 안 보이게 하려고 목 부분에 약간 반투명의 천을 앞으로 묶어가지고 뒤로 딱 그었죠. 네. 묶었습니다. 요거를 한번 좀 자세하게 볼게요. 요렇게 묶었죠. 이걸 흔히 피슈라고 했습니다. 원래 남자들이 말을 탈 때 쓰는 보호 용구라는 뜻이었는데 이 한 장의 천을 피슈라고 불러서 이렇게 너무나 민망하지 않게 참 이상해요. 세상의 트렌드는 데코르테인데 데코르트를 해야만 궁정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궁정에 갈 때라도 나는 항상 정숙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피슈라고 하는 한 장의 천을 써서 가슴골이 너무 깊게 드러나는 거를 살짝 가려준 거죠. 그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끈을 묶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네. 이 피슈가 오늘날에 뭐냐면 목토신 아니죠?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보고 있는 그 여자의 네. 실제 옷이에요. 이게 로브 아라펑스즈라 그래서 여성들의 실제 의상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얘기를 하려고 이 피슈가요. 이 가슴의 민망함을 감추기 위해서 제가 한 장의 천을 갖고 이렇게 뒤로 묶었네요. 네. 이거랑 똑같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뭐겠어요? 아까 전에 얘기한 그 피슈가 정숙함을 위한, 그래서 사용하는 사물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디스트 피스라고 했어요. 정숙을 위한 옷의 아이템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서 오늘날 무엇으로 됐냐면 바로 스카프가 됩니다. 스카프의 원형이 이런 식으로 태어나게 된 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 거예요. 맞아, 교회 같은 데 가도 이렇게 짧은 치마라든지 반바지 입고 가면 지금 이렇게. 아나운서님처럼 이렇게 올리잖아요, 스카프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그 정신성들이 이미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 가지고요. 1750년대부터 이렇게 스카프라고 하는 그 원형의 것들이 만들어져서 사용이 된 거를 보셨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루이 14세 얘기를 하면서 이런 패션들, 정말 그 화려한 옷들, 남자들의 그 정말 그 정교한 단추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루이 14세가 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궁정에서 왕하고 이제 항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가보죠. 이 코트가 괜한 코트가 아니에요. 왕 옆에 서는 40명의 측근입니다. 최측근이 되는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코트입니다. 그 쥐스타코르 아브레베라고 해서 그 불어라서 뭐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특허장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걸 입은 사람을 40명인데 문제는 한 번 준 걸 줬다 빼서 매년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거를 봐서 딴 사람 주고 막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40벌을 내가 계속 입으려면 어떻게 돼요? 정말 열심히 왕한테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충성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도 옷을 사용했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시대를 설명하면서 이제 앞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저희가 프렌치 시크,
그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 시크라고 하는 것의 어원을 한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도도한 거, 무심한 거, 뭐 이런 거. 혹은 뭐 우아하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크란 단어를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의외로 놀랍게 이 시크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는 어원이 두 가지입니다. 독일어에서 왔다고 말하신 분들이 있어요. 독일어에도 시크가 있습니다. 남자분들 알죠? 시크. 아, 쉐이빙. 네. 그렇죠. 그 면도기 있잖아요. 근데 시크가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주변이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 문제 없이요. 이렇게 깔끔하게 인간적인 관계며 뭐 이런 것들이 잘 주변 정돈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멋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원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어원이 있습니다. 이게 더 머리에 있어요. 재판이라는 뜻의 시칸이라는 고대 17세기 불어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너무 강의 같지만 어쨌든 이 개념은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저희가 재판을 받게 되면요.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그죠? 네. 서로 논리 검증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유리하기 위해서 어떤 한쪽이 빠져버릴 수, 그러니까 어떤 그 실언을 하게끔 혹은 실패를 하게끔 덫 같은 거를 던지게 됩니다. 그게 실제 재판이에요. 그걸 증명하고 증명해내지 못하면 재판에서 지는 거니까요. 이 쉬칸이라는 뜻이 뭐였냐면 이렇게 상대가 나를 옳가매려고 던지는 논리의 덫을 미리 간파하고 알아채는 기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간파하고 파악하는 통찰력이라는 뜻이었어요. 시크라는 말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굉장히 통찰하고 바라볼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거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크라고 하는 말 자체에 유독 프랑스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것은 이런 그 시크의 원리 위에 굉장히 프랑스의 다양한 패션들, 액세서리, 주얼리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프랑스가 가장 많이 성장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스페인에 사는 여자도, 이탈리아에 사는 여자도, 스웨덴에 사는 여자도, 저 밑에 뭐 로마에 있는 여자도 어떻게 하면 프랑스 여자들의 옷을 따라 입을까? 여기에 그냥 정신이 팔리게 된 거죠. 네. 이걸 가능하게 했었던 게 뭐였냐면 패션 인형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하는 옷차림을 입혀서 각 나라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옷을 벗겨서 실제 유행 의상을 입게 됐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서서히 실제 자기 나라의 옷을 버리고 프랑스의 일상복을 최고의 멋쟁이 의상으로 입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프랑스가 유럽을 싹 쓸어버린 겁니다. 대단하다. 그렇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프렌치 시크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네. 오늘날 왜 프랑스의 명품에 우리가 그렇게 열을 올리고 프랑스라고 하면 항상 여전히 예술과 패션의 도시라고 말을 하는가.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 위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프랑스가 항상 자신들의 제품을 가장 럭셔리라고 포장을 했어요. 럭셔리는 두 개의 뜻이 있어요. 사치라는 뜻도 있고 빛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면 그 뜻이 다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쓰면 우리를 참 오랜 기간 동안 빛나게 해주는 좋은 명품이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탐닉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치. 그런 사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시크의 개념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생각하는 이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근데 저는 계속 저 그림이 뒤에 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왕이 하사하는 자켓을 입기 위해서 네. 왕한테 충성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움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아. 충성하고 있는가 이게 자꾸 맞습니다. 떠올랐어요. 맞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스러운 옷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그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을까. 이 이렇게 생각이 럭셔리한 해석. 그러니까. 이건 정말 진정한 네. 럭셔리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수진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루이 14세가 괜히 태양왕이 아니네요. 그냥 여러 가지 안 좋았던 그런 뭐 가시 너머에는 프랑스를 정말 사랑했고 그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던 태양왕인 것을 알았습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품에 대해서 프랑스가 이제 프렌치라는 말이 앞에 오게 된 그런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배경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자기 제품을 전부 사랑하고 그거를 알렸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명품으로 만드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좋네요. 김홍기 작가의 옷장 속 인문학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요. 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만 너무 홀리하게 이런 거 계속 뒤에 그림에서 보면서 이렇게 화려한 옷을 보면서 이렇게 홀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니 대단하시다.